어, 예. 얼굴이 또 넙대대하게 나오네. 빨리 줄여야겠다. 예. 자,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와 또 한글날까지 겹쳐가지고 근래 들어서 가장 긴 연휴 구간을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연휴 사이에 아마 두근반 세근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오랫동안 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키면서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시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 반 걱정 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휴 전에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랬죠. 뭐 불안 요인도 있고 불확실한 요인도 있으니까 한 7대3 정도로 가면 좋겠고, 어젯밤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 100포인트 오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뭐 주인공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뭐 100포인트급으로 이렇게 단위가 바뀔 때마다 3,500에서 3,600 가고 또 700 가고 800 가고 뭐 4,000까지 목표로 봤을 때 7대3에서 시작한 비중을 뭐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10%씩 현금화를 더 늘린다고 하면 4,000 정도 가면 깔끔하게 거의 홀딩에서 가는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굉장히 뭐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어쨌든 장중에 뭐 잠깐 올랐을 때 한 60, 70까지도 올랐었고요. 지금은 50 밑에서 3,600을 사이에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시장이 열렸는데, 자, 매일 사상 최고가라는 흐름이 붙고 있죠.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을 넘었다 이런 얘기들,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자, 코스닥은 아직 좀 그거에 좀 못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쉽고요. 오늘도 이제 등락 비율 보면은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내리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몇 개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긴 하는데, 이 종목들이 사실 확률상으로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오른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늘 오르는 국면에서 주도하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죠. 오늘 반도체 잡아야 되는데, 로봇 잡아야 되는데, 뭐 에너지 관련주들, 또 코인 관련주들, 또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막 세게 올라가는데, 막상 내 포트에 보면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좀 소외를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자, 지금 시장은 제가 뭐 연휴 사이에 움직임 다 보셨겠지만 연휴 사이에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기껏해야 뭐 별로 나쁜 게 없었어요. 그냥 뭐 미국 지수는 사실 크게 움직인 게 없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조금 빠진 거 생각해 보면 그냥 보합장이었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보합장.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지수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니케이가 많이 올랐죠. 한 8%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지수 구성하는 종목들의 강세로 인해서 꽤 좀 올랐다 이런 게 있었고, 특히나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제 AMD가 한 40% 가까이 올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일주일 사이에 미국 시장의 주가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움직임. 뭐 그거랑 좀 쌍벽이라고 하면 양자 관련주들이 일주일 내내 그래도 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한 30% 넘게 오른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양자 관련주들 강세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강세들이 이제 이견이 됐었고요. 지금 연휴 사이에 보면 미국과 일본은 정상적으로 거의 열렸는데 계속 최고가 경신을 하니까 우리 증시도 좀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폭발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거고, 뭐 일반적인 기사겠지만 당연하죠. 지금 AI 혁신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중심의 코스피 랠리 기대한다. 이거 뭐 말 그대로 그냥
네,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연휴 이후에 통계적으로도 코스피가 좀 오른 경향들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8% 상승이라고 하는 건 뭐 총리가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된다 이러면서 기대감, 뭐 리틀 아베라고 하는 그 여자 총재가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의 연장, 뭐 그때가 어쨌든 일본 증시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래요. 예, 총리가 되자마자 지금 돈풀기 정책을 일본에서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경제 활력을 위해서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사뭇 좀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른 입장인데 어쨌든 바로 이웃 나라가 뭐 증시가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시각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뭐 연말 장으로 갈 때 이제 배당소득세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의 이슈가 조금 더 탄력을 얻게 되면 예,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있었고 또 코스피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빼고요. 예, 오늘 빼고 지난 연휴 전까지 한 11조 정도 배팅이 나왔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휴 전날 외국인들이 한 3조 가까이 배팅이 있었잖아요. 20년 만에 최고치 하루에 산 거 치곤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휴를 맞닥뜨리면서도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더 우위를 보인 상황이었고 그에 맞춰가지고 연휴 사이에 큰 패착이라든가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참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아픈데 요즘 돈 못 벌면 바보다 이거죠.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주식도 올라가요. 금 가격도 뭐 4,000불 넘었다는 얘기 나오죠. 코인도 어제 오늘은 조금 밀렸지만 또 12만 5천 불인가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 띄었죠.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 상관없이 그냥 다 올라가 버리는 예, 그런 시장이 열리니까 야, 여기서도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참 좀 아이러니한 시장이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지금 대기자금이 뭐 CMA다 또 주식 예탁금으로 해서 70조니 90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자산 버블화가 된 거예요. 부동산도 부동산대로 올라가 또 주식과 이런 원자재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뭐 졸부가 된 사람도 많고 예,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돈질을 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 돈 맛을 아는 사람들. 예. 인버스 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예, 개인 투자가들이 2,500 넘으면서부터 사신 분들은 뭐 지금 예, 빨리 청산을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3,000 넘을 때도 그랬고 왜 이렇게 일찍 예, 인버스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고생길에 나서시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을 드렸는데 제가 한 3,300 넘어가면서 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언젠간 3,400 밑으로는 밀릴 거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뭐 3,600을 넘어가니까 그마저도 또 잘못 쳤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다만 지수가 뭐 최종적으로 4,000이 갈지 5,000이 갈지 모르겠지만 갔다가도 결국은 3,000대 초반이나 3,000 무너지는 시장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 초를 쳐서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게 이게 끝도 없이 그냥 올라갈 것만 같아도 네, 또 올라간 거에 몇 프로만큼은 조정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고 지금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지만 지금 시장은 좋은 의미죠. 시장이 막 솟아 올라가는데 이걸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친 시장이에요. 예, 시장이 하루에 100포인트나 50포인트씩 퍽퍽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미친 시장이죠. 예. 근데 이번 연휴 사이에도 뭐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창업자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 뭐 심지어 3주 전에 샘 얼트먼도 얘기했지만 버블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당장 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족을 붙이는 게. 심지어 착한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착한 버블은 터지면 아무런 위해가 없나요? 결국 터지게 되면 끝에 잡은 사람들은 뭐 손해를 볼 텐데, 이게 착한 버블이라는 얘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죠. 예, 버블이 착하다는 건 터져도 소소하게 터지고 다시 거품이 또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최근에 뭐 AI도 한 2년 반에 걸쳐서 사실 거품이라면 거품이 계속 쌓여 있는 건데, 중간중간마다 버블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 최근에 뭐 파월도 얘기했지만 증시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걸로 한 3일 조정 받지 않습니까? 근데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올라있고 계속 신고가 나는 거. 그러니까 버블로 또 어떻게 보면 악성 버블은 한번 제대로 터지면 뭐 30-40%, 40-50% 빠지는 조정이지만, 지금 착한 버블이라서 우려보다는 작게 터지고 있고 또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버블의 향연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한마디로 좀 격하게 미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안 잃으려면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서 이제 팔짱 끼고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죠. 이 버블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면밀하게 그냥 체크만 하고 덤비지 않는 거,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약간 적극성을 띠고 같이 미치는 방법이에요. 지금 미쳐 돌아가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당일치기 매매든 뭐 1박 2일이든 계속 연달아서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그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꾸로 타시는 거는 조금 아직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뭐 오늘 기관이 좀 아침엔 팝니다만 3,500 넘으면서도 이렇게 땡기고 있고, 환율이 이번에 좋진 않죠. 뭐 1,400, 한 20원대까지도 올라가는데도 개의치 않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수에서 넘길 자신과 넘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얘네들도 물론 물량을 떠안고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만,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봐서는 개인들이 이게 오버라고 생각하면서 팔고 있고, 이것들을 물량을 받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관점들이 과연 개인들의 의지나 뭐 인버스 고퍼스의 ETF의 매수로 인해서 꺾일 거냐, 시장이 잘 안 꺾일 것 같다는 거죠. 개인들이 그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지금 인버스 고퍼스 쳐내면서 다시 레버리지 ETF 사는 그 순간 정도 돼야지 꺾이겠죠. 지금 이 정도에서는 아직 꺾일 기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어이없게 올라가는 섹터들 늘 몇 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보시면 뭐 코스피 시장 200여 개 올라가고 600개 빠집니다. 코스닥은 500개 올라가고 1100개가 빠져요. 내리는 게 분명히 배 이상 많은데 시장은 플러스, 그것도 뭐 보통 플러스도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삼성자 하이닉스가 5%, 7%, 뭐 10%씩 올라가는데, 시장 지수가 안 배기고 안 올라갈 수가 있나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뭐 시장은 어쨌든 뭐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뭐 기대가 어떤 수준인지는 다 다르시겠지만, 시장은 지금 미쳐 돌아가는 시장인데, 이것들이 개인들이 완전, 정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야마가 돌아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먹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미친 크레이지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를테면 2021년도 제가 지난 그 5월달 올라갈 때부터 2021년도 1월장하고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한 열흘 만에 한 400포인트 올라가고, 그 1월 11일 날 100포인트 초반에 올랐다가 고점에서 150포인트 5에 빠지면서
장이 잠깐 마무리가 됐었던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을 왕창 좀 정리하거나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오전에 100포인트가 오르면서 개인들 순매수가 1조 정도 이상 들어오는 수준. 근데 지금 100포인트가 오르기도 하고 뭐 100포인트가 빠지기도 하는 그런 장이 최근 2, 3주 사이에 한두 번씩 나왔는데, 문제는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들이 제가 정통적으로 가졌던 포모 현상과는 완전 정반대의 흐름이거든요. 올라가니까 오히려 2조 이상 팔어. 개인들 100포인트 오르는 날 엊그저께 연휴 전에 3조 가까이 팔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조금 예상보다 지수가 안 올라가고 밀리니까 사다가 또 올라가니까 개인들 팔자로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별로 뭐 겉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보면 뭐 애가 탈지 모르겠고 조정만 기다려 이럴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만 보면 개인들 하나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팔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올라가는 거 내내 붙잡고 뭐 지금 가슴 아프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는 거고, 다행히도 지금 반도체, 뭐 로봇, 뭐 코인, 뭐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갖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어쨌든 오늘 94,000원까지 보여줬으니 2021년도 1월 11일 날 지금 96,000원 뭐 그때 고점에 물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2, 3% 이내로 줄어든 거야. 아주 고점에 샀더라도 대부분들 그 밑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챙겼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현 가격대 93,000원대라든가 이 가격대면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거의 손해가 없는 단가겠죠. 정확히 96,800원에 100% 비중 실어놓고 지금 내내 기다리고 있어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9만원에 사시고 뭐 돈 생길 때마다 7만원, 6만원, 5만원대까지 밀릴 때마다 사셨다고 하면 지금 평단이 95,000원인 분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 몇 분 있겠지만 아마 1000명이 있다 그러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거고, 나머지 분들은 4년 동안 삼성전자 헤맬 동안 미쳤다 할 정도로 좀 안타깝지만 더 밑에서 긁어 모아서 평단은 꽤 낮춰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특히나 또 재작년에 6만원밖에 안 했던 하이닉스가 지금 42만원대 하고 있으니 7배 올랐는데, 2년 전 대비해서 뭐 이런 정도까지 올랐는데 하이닉스 가지고 손해봤어요. 뭐 이런 분도 거의 없을 터이고, 지금 뭐 굉장히 날아가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해피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뭐 2차전지라든가 지금 철강주, 자동차 완성업체들, 뭐 화학주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고생 터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지금 오늘 뭐 오르는 면면에 대해서 연휴 사이에 많은 뉴스들과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을 또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궁극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냐?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뭐 뉴스와 리포트 뭐 이런 거에서 참고를 하는 분들도 있겠고, 뭐 어디에선가 또 고급 정보를 합치고 전해지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투자 아이디어를 삼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그 언행에 의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움직이는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자, 지금 한 2년 반도 넘게 AI가 주축이 돼갖고 시장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쨌든 제가 봐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왼쪽은 뭐 너무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고, 오른쪽도 지금 뭐 최근에 아주 저는 봉이 김선달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샘 얼트먼이죠. 이 두 사람 사실은 진짜 앙숙이라고 하죠.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이 사람들의 행보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 오늘 제가 주제로다가 제 지금 얼굴 나오는 화면 밑에 보시면 머스크가 승리의 조건을 칩과 전력과 로봇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엊그제쯤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 XAI에 아마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X에다 이렇게 올렸겠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기술 경쟁 시대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승리한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건 여기 딱 정리를 해놨어요. 10억 개 정도 되는 AI 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억 개의 AI 칩, 그리고 1테라와트의 전력, 그리고 1억 대 정도의 로봇이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필요한 거 있겠다고 누군가 사족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정의한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승리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세 가지, 칩하고 전력하고 로봇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지금 시장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세게 움직이는 것들 공교롭게 보면 반도체로 대표되는 칩 관련주들이 세지요. 그리고 로봇주가 셉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요. 그거 말고 이제 코인이다 양자다 몇 가지 격가지가 붙습니다만, 적어도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기술 경쟁에서 선도하거나 성공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칩을 많이 갖고 있는 거,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1테라와트 정도의 전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시장 올라가는 거에 한 7, 80%는 이쪽 섹터입니다. 다른 애들도 물론 있지만 여기가 거의 대부분 주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최근에 그 샘 얼트먼이 오픈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말 사이 그 연휴 사이에도 AMD랑 협업했다 그래갖고 AMD가 30몇 %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나라 그 연휴 전에 와가지고 삼성, SK랑 삼각동맹 했다. 결국 지금 삼성하고 SK도, 삼성도 지금 이틀에 걸쳐서 10%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이틀에 걸쳐서 20%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쌓이게 된 건 결국 샘 얼트먼의 행보에 직격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거기다가 여기 한 명 더 얘기 안 했지만, 젠슨항이 또 엊그저께 삼성 HBM 결국은 통과됐다 이런 제 단독 보도긴 하지만, 그런 보도 나오면서 젠슨항이 또 삼성의 손을 잡아준 거, 이것도 삼성전자 오늘 강세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결국 지금 보면 한 명 더 얘기 나온 거만 안 드렸는데, 자, 머스크, 올트먼, 젠슨항 3인의 중심 인물들이 만드는 시장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많이 가능할 것 같고요.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 앞선 순서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자, 지금 보면 증시를 달고는 오픈 AI라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협업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지금 단계에 접어든 회사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오라클, 엔비디아는 투자를, 다른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픈 AI 입장에서 이제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조달을 해서 패키지라든가 칩을 사겠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되게 웃긴 게 천억 불을 투자하는데 또 그걸로 다 이제 칩을 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구글, 코어웨이브 등등 해가지고 오픈 AI가 최근에 벌이고 있는 진짜 광폭 행보 그 자체를 이렇게 도식화해 놨는데, 오픈 AI가 진짜 이제 스치면 불기둥이에요. 야, AMD랑 한다. AMD 30% 올라가.
삼성하고 SK랑 뭐 한다. HBM 100조 뭐 공급받는다 이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5, 6% 올라가고 10%씩 올라가는 하이닉스 예전엔 꿈꾸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걸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어쨌든 AI의 뭐 본좌라고 볼 수 있는 오픈 AI이자 샘 얼트먼 행보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지금 젠스랑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그 무슨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블랙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 가속화 패키지가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AI 컴퓨팅 수요가 6개월 새에 갑자기 좀 급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뭐 지금 오픈 AI랑도 뭐 네트워크를 맺고 있고 AMD가 경쟁자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 가지고 엔비디아의 역할 자체가 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경쟁자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간다 그래도 주축이 되는 건 엔비디아라는 건 뭐 빼놓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 GB300이라고 하는 패키징 쪽으로 HBM 삼성께 이제 탑재 확정됐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할 것인데 뭐 지금 예상 나오는 컨센서스가 10조 가까이 나옵니다. 지난 분기에 4조 6천억이었잖아요. 2배 이상 번다? HBM 넣고 있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뭐 AMD가 올라가는 효과를 또 대단한 효과가 지금 삼성한테 역할을 미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찐수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목요일도 그랬지만 사실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면은 맨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중소형주 찾기에 좀 혈안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현재 오늘 아까 많이 올라갈 때 10% 올라갔다 지금 한 7% 내외인데 지금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간 소부장주들 몇 개 있지만 대다수는 얘보다 못 올랐어요 지금. 네, 삼성전자 지금 5.5%쯤 올라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라간 소부장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몇몇 개 좀 자극받은 애들은 세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오히려 1, 2%짜리들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 있는 애들까지도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뉴스 나온 게 이제 브로드콤이 유리기판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면서 유리기판주들도 살살 좀 움직이는 그런 면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로봇입니다. 지금 보면 뭐 원희골딩스 같은 게 상한가를 갖고 로보티즈 뭐 이번 로봇 사이클에서 가장 대장주는 좀 뭐 로보티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레인보우도 지금 7%좀 올라가서 물론 뭐 덩치 자체야 레인보우가 훨씬 세지만 선도하고 올라가는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로보티즈가 더 훨씬 강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로보티즈가 대장인데 자, 뭐 얼마 전에 나온 자료상으로도 로봇 수요가 앞당겨질 거다 이러면서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여쭤봐야겠네. 지금 화면 소리 정상으로 나가고 들리고 여러분들 지금 소리랑 화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화면이 좀 끊겨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소리랑 이런 화면 같은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좀 아무도 답을 안 하네. 끊겨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좀 의아한데 약간 끊어
단락이 있거나 아니면 화질이 좀 보기가 좀 흐릿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글쎄 연휴 끝이라 그런가? 예. 뭐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닌데, 예, 조금 죄송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한번 남은 시간 아직 많지 않으니까요.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거 한 달 전쯤에 보여드린 장표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거 한 달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건데 앨런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로봇손이 지금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존 공급망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 완제품이나 액추레이터 모듈이라든가 뭐 그 기술도를 나타내는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사업구조 전망에서 이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휴머노이드 쪽에 액추레이터가 굉장히 요거를 외주 공급해주는 업체가 이제 사면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액추레이터 새롭게 개발했다 이런 KNR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오늘 다 강하죠. 제가 여기 연휴전에서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 보면 삼성전기 오늘 강하죠. 칩이 강하니까 MLCC도 같이 강한 거예요.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KNR 시스템 여기 연휴 전에 제가 이 먹방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오늘 뭐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나오는데 굉장히 강한 섹터가 로봇이고 그 안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로봇성과 관련된 액추레이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제 끊김 현상이 조금 치명적으로 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화면하고 소리가 좀 달락달락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조금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 오늘 글쎄 오늘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소리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지금 휴머노이드의 진짜 과제는 뭐다? 로봇 손이다. 엔비디아도 주목하고 회사를 한 7조나 들여가지고 연휴 사이에 인수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로봇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 아까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엄청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로봇을 엄청 깔 거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네요. 앞순서는 그렇게까지 끊기고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유독 약하네요. 자, 좀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자, 에너지 쪽 부분도 강하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막 10% 올라가서 7만원 넘어갔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전 세계가 AI를 하려고 하는 전력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공통주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은 미친듯이 원전을 짓겠다라는 원칙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연휴 사이에도 빅테크가 전력 확보의 사활인데 트럼프가 지금 원전 300기 더 짓자고 얘기해요. 이번에 10기 짓는 거 2030년까지 행정명령 한 게 한 2달 전인가 그런데 안 지으면 그네들이 얘기하는 원전 그 발전 용량이라고 하는 게 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기당 보통 1기가와트짜리 원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는 해야지 AI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전력 관련주들 강세도 대단하게 눈에 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9월달 특강 종목 중에 황금주 7개 중에 하나가 보성파워텍이었는데, 자, 오늘 신고가 나오죠. 자, 지금 송전선로 관련해서 철탑수주 얘기 나왔는데, 자, 보성파워텍의 강세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오늘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강한데요. 예, 변압기 쪽 관련해서 또 굉장히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저도 좀 답답하네요. 지금 뭐 클로봇도 26%에 사면이 18%, 로보티즈가 16, 17% 올라가고, 뭐 많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것들 몇몇이 엄청나요. 지금 로봇주 중에 로봇손 그 메타랑 같이 개발한다라는 원익홀딩스는 지금 상까지 갔거든요. 상까지 갔고, 뭐 레인보우가 6, 7% 올랐을 정도, 클로봇 26%, 로보티즈 15%뭐 이렇게. 이거 진짜, 그냥 어떤 분들은 지금 또 잘 보이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끊김이 제가 보는 화면에서도 나타나니까, 이게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리는 좀 화면에 비해서는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소리로다가 오늘 좀 넉넉하게 이해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에너지 관련주들도 그래서 셉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 이번 달 안에 정부안 나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공교롭게 또 네이버 카카오도 강한데, 네이버가 최근에 두나무와의 협업 이슈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많이 한 반쯤 빠졌는데, 이거 반쯤 빠진 게 기회예요, 네이버한테는. 네이버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카카오도 6만원 밑에 잘 안 가겠지만 6만원 밑에서는 기회라고 봅니다. 카카오 자체도 사실 두나무 지분을 꽤 갖고 있는 주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런 결제주라든가 또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연휴 사이에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가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거, 리게티라든가 아이온큐 이런 것들 연휴 한 4, 5일치 합치면은 10 내지 20% 정도 이상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양자 관련해서 이제 흐름들이 좋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양자 쪽에서 엊그저께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게 구글 출신의 양자 연구한 사람들이 또 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자컴이 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시기 내에 현실화된다, 상용화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양자컴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에서 한창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어느 정도 그 반응이 좀 나오죠. 좀 KCS라든가 엑스게이트라든가 ICTK, 라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세 섹터가 뭐 양자 쪽은 관련주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좀 게임 체인저 이런 개념으로 자주 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에이펙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전 포석이자 계속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걸 이겨내는 방법이 지금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목리를 부리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차피 90% 내가 공급 안 하면 니네들 어떡할 건데, 이런 이제 배짱이거죠. 근데 지금
협상 앞두고 네, 다시 한번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요. 오히려 인도 같은 데도 중국에서 히토류를 많이 갖다 쓰는데 뭐 우리나라한테 그런 얘기 아직은 전 전달 못 받은 것 같은데 인도한테도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간 거 미국에 수출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나 배터리 뭐 군사 그런 소재로 해서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지금 완전히 그 목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트럼프도 강하게 중국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그린란드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히토류 확보를 하려고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뭐 인텔도 지분 확보를 하면서 인텔 살리기 이런 거 했지만 이게 지금 글씨 화면은 좀 작지만 이 추세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의 히토류 광산 관련된 업체들이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리튬 아메리카도 그랬고요. 지분 확보를 아주 그냥 습관성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게 뭔 일인지. 하여튼 미국 정부가 뭐 사기업이라고 하는 애들의 이제 정부 지분을 계속 넣는 거예요. 이래갖고 뭐 안정시킨다, 뭐 살린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의 광산업체들이나 히토류 채굴업체 이런 애들이 주가가 지금 여기 그래프 그 모양만 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급상승입니다. 급상승, 최고가 흐름 급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게 상황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우리도 뭐 노바텍이라든가 또 전통적으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스 아까 상까지도 갔었거든요. 유니온도 세게 올라가. 히토류 관련주들도 중국에서 저렇게 억제를 한다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도 나왔고, 얼마 전까지 이제 세게 올랐던 그 JS 링크 같은 경우도 그 연구자석 관련주로 해서 좀 돋보이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 것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이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아까 10%까지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들의 로봇주들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사실 지난 그 목요일 날장하고 비슷하게 한 7, 8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장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까먹는 종목들이 있어요. 업종들이 있고요. 예,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업종이 까먹고 있는데, 하나는 연휴 사이에 유럽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비율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나오다 보니까 철강주들이 오늘 안 좋습니다. 뭐 콕 집어서 얘기하면 포스코 그룹이 그냥 안 좋은 거죠. 포스코 그룹주가 안 좋다 보니까 철강주들 전반에 걸쳐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연휴 바로 시작할 무렵에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2조 원 정도 매각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또 쪼그라들었다 그래도 시가총액 굉장히 상위 종목인데 그냥 또 연휴 사이에 그 9월 말 시점으로 전기차 보조금도 미국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도 4월 달에 4분기 들어서는 좀 역기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시장이 뭐 2차전 심지어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가 Y 모델 나온다 그래갖고 기대감이 있다가 막상 나오고 나니까 약해졌죠. 뭐 그런 흐름들 나오는 것처럼 거기다 좀 현대기아차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가격을 안 올렸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손익을 녹여가면서 가격을 안 올리면서 대응을 하니까 당연히 손익이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빠지는 거예요. 관세를 가격에 녹여서 팔고 앉았으니 가격 올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2분기 때만 양사의 관세 비용이 한 거의 3조 가까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를 통틀어서 보면 10조 정도 관세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정부가 지금 미국하고 한창 뭐 마크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에이펙 전에는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에이펙 전에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끝나면 15%로 내려가는 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휴 사이에 나온 얘기들은 실적과 관련해서 3분기 때 이제 별 기대감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는데 실적이 이제 손익상으로는 굉장히 좀 박하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현대기아차 오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자주 끊어져서요. 오늘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우시겠네 지금. 저도 좀 죄송하네. 자, 오늘 소리 끊김이 심해서요.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이거 댓글은 보이겠죠?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시장은 가는 위주로 린다. 뭐라 현금 대응 어느 정도 필요하다 관점이고, 지금 머스크의 뭐 주장대로 전력, 로봇, 이게 이제 경쟁 승리의 조건, 이렇게 얘기한 거가 지금 시장에 그대로 그냥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칩 관련주들 엄청나게 세고, 로봇주 세고,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보성파워텍 중빌리티가 보여주는 전력과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그냥 주도하는 시장이고, 이런 것들 위주로 당분간 계속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고르지 않... 지금 저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거의 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시장은요.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안 들리고 이러지. 감사하다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거 잘 안 들리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이게 사실 좀 모처럼 오늘 제대로 좀 오랜만에 뵙고 얘기들이 이게 잘 전달이 생각보다 안 되니까 너무 아쉽고 미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요 장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거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머스크의 승리 조건에 맞춰가지고 봤을 때 이런 반도체라든가 또 로봇, 또 에너지, 코인, 히토류, 양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6개 정도가 지금 제가 봐서는 6대 테마라고 보는데요. 이 정도 안에서 주력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들 밖으로 나가시면 재미가 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친 것 같지만 더 갈 거라고 보이는 거고, 한미반도체 오늘 폭발하는데 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사면, 하이젠 RNM, KNL 시스템 이런 것들 강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뭐 그런 분위기가 완연합니다만, 또 에너지도 두산 에너빌, 뭐 우지 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될 거고요. 코인도 네이버가 중심이에요. 지금 봐서는. 또 카카오도 약간 지금 이제 최근에 카카오 그 개편 이슈로 좀 늘렸던 부분이 오히려 싸게 사기
두나무 지분 있는 애들, 또 결제주들 이런 것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히토류는 적어도 에이펙 전까지 중국이 굉장히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장표로 보여드린 거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 아니고요. 거의 한 3주 전에 보여드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사업구조 전망에서 로봇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로봇손을 구성하는 또 핵심 부품이 액추레이터다. 액추레이터 누가 제일 잘하냐? 로보티즈가 제일 잘한다. 사면 잘한다. 하이젠 RNM이 잘한다. 그 오른 게 KNL 시스템입니다. KNR 시스템. 걔네들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약간 초정밀 액추레이터 개발했다는 뉴스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먹방 리스트에 넣어가지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 좀 집중을 하기가, 지금 이렇게 오른 애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들 일주일 전에도 분명히 올랐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오르고 계속 오르잖아요. 사면이 계속 오르고 클로봇이 계속 오르고 한미반도체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우리가 하자는 그런 애들은 보성 파워텍도 올라가니까 그냥 단숨에 신고가예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양자는 제가 봐선 미국에서 시작된 양자컴이나 양자 암호,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사이버 보안 이슈에도 포함이 돼요. 최근에 해킹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양자 내성 암호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킹을 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자주들, 양자컴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로보티즈도 아침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로보티즈 사면, 하이젠 RNM 이런 다 마이너스였어요. 아침에 아침에 로봇주 초반에 한 20-30분 동안 다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굉장한 강세를 좀 띄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상황들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놀랍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얄밉죠. 왜냐하면 나 안 갖고 있는 애들인데 저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항상 예전에 2차 전지가 가거나 메타버스가 가거나 뭐 2년 전에 로봇이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중심 뭘 다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맞겠죠라고 컨펌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얼토당토 안 하고 지금 봐선 진짜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다 확인하고 뭐 숫자 찍히는 로봇주가 지금 숫자가 찍혀서 이렇게 20%씩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로이드 로봇이 깔릴 거다라고 하는 거고, 로보택시의 뭐 그런 이제 궁극적인 피지컬 AI, 젠슨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수없이 많은 로봇의 깔림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되거나 인간의 일자리 위협이 되는 그 순간을 깨닫는 어느 순간에 이제 인간들이 AI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올 테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인간을 대체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셈법으로 다 계산해드렸지만 시간당 임금이 뭐 1,500원, 1,700원 밖에 안 나오는 로봇을 쓸 거냐, 10,000원이 넘어가는 인간을 쓸 거냐, 이런 거죠. 물론 뭐 지금 로봇이 아무리 휴머노이드가 정교해도 인간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죠. 그래서 개발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인간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는 없는데 로봇은 계속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요즘 여러분들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면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뭐 볶아주는 볶음밥 로봇 별게 다 있는데 걔네들이 지쳐요? 정말 그냥 에러가 나고 고장나고 뭐 전력이 끊어지지 않는 한
지침이 없이 그냥 계속 일하잖아요.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훨씬 가성비 있게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신기한데 좋은데 가성비 쩌는데 이러는 건데, 막상 내 일에도 AI가 로봇이 대신 얘네들 쓰는 게 훨씬 낫겠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인간이 어느 순간 공포감을 느끼겠죠. 우리는 그럼 나가서 뭐 해야 되지? 뭐 명퇴 받고 뭐 일찍 나가라는데 나가서 뭐 하지? 은행 지금 사람 많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다 비대면으로 뭐 ATM기로 온라인으로 전부 다 하는데 그 많은 은행원들 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증권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AI 로봇보다 더 정말 종목을 잘 추천해 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실제 또 그런 AI 컨설턴트가 뭐 성과가 좋았다 이런 기록들도 최근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마구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제 AI가 일단 멈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도대체 뭐 하라는 건데, 이런 불만과 불확실감, 또 굉장한 위협,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AI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막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당장 어제, 오늘, 뭐 다음 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뭐 최소한 훨씬 더 진행이 된 다음에나 많이 잘린 분들의 어떤 일자리 재창출이 안 되면 위협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한마디 더 드리면, 요거는 다음 주에 드리는 게 맞겠다. 지금 시간이 29분이라, 하다 보면 또 오버되니까 다음번 연결에 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준비한 것들은 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이런 거지,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달의 상황에서 좀 여의치 않은 기계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원활치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단절이 많이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구문작전 7부 순서는 아쉽지만 이렇게 마치고요. 또 연휴 지나서 하루 지나서 이제 주말이 또 있으니까 마저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밝고 맑게 다시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굿모닝 작전 7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연휴 지나서 또 오늘 끝나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